400만 관객을 동원하며 인기몰이 중인 영화 건축학개론.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영화 속에 등장한 주인공의 집까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도심에 있고 교통 좋고 한옥집 같은 그런 따뜻한 분위기의 집. 아이들이 좀 놀 수 있게끔 그네나 이런 농구대에 있는 저만의 이제 제가 가지고 싶은 거. 정원도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그런 집. 삶의 일부라기보단 재테크의 수단으로 인식됐던 집. 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돈 되는 집이 아닌 내 몸에 맞는 집. 과연 사람들은 어떤 집에서 살기를 원하는 걸까요? 집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주택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땅콩집. 제작진을 반긴 건 마당에서 공놀이 중인 아이와 아빠였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 마당은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놀이터가 됩니다. 여기 있으면 뭐가 제일 좋아요? 마당에서 뛰어놀 수 있는 거. 철수야 놀자 그러면 그게 들리지 않잖아.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공부가 집중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공부 좀 하려고 그러면 마당에서 철수야 놀자 그러면 나가고 싶고 이런 게 있죠. 근데 아파트에서는 그런 문화가 이제 없는 거죠. 한 필지에 두 채의 집이 나란히 붙은 듀플렉스 홈. 두 가구가 공동으로 땅을 사고 두 개의 건물을 맞붙여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집이 정원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뛰어놀 수 있는 정원과 텃밭도 가꿀 수 있는 주택. 모두가 꿈꾸는 집이었지만 자금이 문제였습니다. 저도 단독에 살고 싶고 제 친구도 단독에 살고 싶은데 단독에 이제 이 동네가 지금 땅이 한 3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가진 돈은 3억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땅 사고 뭐 집 질 돈이 없잖아요. 그때가 있거든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마당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이제 큰 단독에 살아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때가 있으니까 당장 실행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친구랑 같이 짓게 된 거죠. 땅콩집은 3층짜리 건물입니다.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게 될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 배치했습니다. 계단 같은 경우가 그냥 버려지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 계단이 이제 갤러리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이제 사진이 점점 채워지는 거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방. 채광을 위해 창을 냈지만 그 크기는 작습니다. 다녀를 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부부를 위한 방입니다. 그리고 꼭대기층에는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인 다락방이 나옵니다. 아파트에선 보기 어려운 구조. 이 공간은 아이들의 서재 겸 놀이방으로 쓰입니다. 이제 골조는 다 나무고요. 목주택이고 마감이 이제 석고보드에 도배를 한 거죠. 그래서 외관을 봤을 때는 목주택인지 잘 몰라요. 이게 뭐 팔을 달 경우에 이제 천장에 손이 닿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공간들을 이제 아이들은 좋아하는 거죠. 자기 키에 맞으니까 여기서 노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아이들 여기 공간에서 잘 안 내려와요. 그래서 막 놀고 떠들고 그러는 거죠. 층간소음 걱정 없고 마당이 있는 집.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었다는 이현욱 씨의 도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기다려주는 건 아니거든요. 주거라는 거는 의식주잖아요. 삶이라는 거죠. 삶은 돈하고 비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시면서 그 아파트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연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거 방식이 뭐냐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도 달라졌습니다. 파주에 있는 한 한옥학교. 지방을 벗어나 도시에 들어선 첫 번째 한옥학교입니다. 수업은 대부분 실기 위주로 진행됩니다. 서툰 솜씨로 나무를 자르고 다듬으면서 저마다의 꿈을 담아내는 사람들.
지금 노인 복지 쪽에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잖아요. 그 건강과 관련된 어떤 재료를 찾다 보니까 그 한옥이 가장 어르신들한테는 좋은 집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한옥학교 수강생들의 대부분은 목수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퇴직을 앞둔 이들의 숫자도 늘었습니다. 은퇴 이후 내가 살 집을 내 손으로 짓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도 이제 다뤄보지 않았던 공구를 이제 다루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일단은 처음 한다에 대한 이제 부담감 그리고 뭐 두려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다림초라든지 아니면 수평대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셔가지고 공법이 까다로워 혼자서는 짓기 어려운 한옥. 그런데 이들은 왜 굳이 한옥을 지으려고 하는 걸까요? 한옥의 가장 주 재료인 그 나무와 흙, 이 모든 것들이 가장 자연 친화적이고 지금 형태의 집들은 모두 다 직선이잖아요. 직선이지만 한옥은 곡선이 많고 그리고 자연 그대로의 어떤 나무를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곡선의 아름다움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젊은 층에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웰빙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을 생각해서 한옥이 많이 바뀌어진 부분이고 이왕 지을 거면 한옥으로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한 한옥. 올해로 귀촌 17년째를 맞이한 김현조 씨는 2회 전 이곳에 터를 잡고 한옥을 지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직장 생활 약간 하면서 살아봤는데 그것은 일의 공간, 일의 편리성을 표현하는 공간이기는 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나눠놓는 그런 공간이 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옥을 꼭 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하게 되더라고요. 아름답고 좋지만 춥고 생활하기 불편한 집. 그래서 김현조 씨는 이 집을 지으면서 거실과 방에 모두 구두를 깔았습니다. 건축 비용은 비쌌지만 구들 덕분에 난방비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 떼더라도 24도 정도는 항상 유지되는 그 옛날 구두를 많이 써왔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구들은 한 1년에 한 60만 원 정도의 나무를 샀는데 아직도 3분의 2분이 못 썼어요. 1년에. 그러니까 나무값은 뭐 조금씩 변하겠죠. 그렇지만 놀라운 그런 일이죠. 한옥은 못질 없이 나무를 일일이 짜맞추어 짓는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집에는 다른 곳에서는 보기 드문 장소가 있습니다. 이 밑에는 다른 집의 안방처럼 밑에도 뜨뜻한 그런 아랫목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나무와 흙, 돌 등 자연 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물. 이 정취를 맛보려고 이 집을 찾는 손님들이 생겨났을 정도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라는 생각이 들고 있죠. 왜냐면 밖에는 비가 오면 눅눅하고 한데 여긴 따뜻하고 그다음에 차 한잔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멋있는 공간입니까? 근데 이제 특히나 또 장마철에는 이 밑에가 따뜻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세탁기에서 빨래를 이 밑에 공간에 집어넣으면 금방 건조해버리는 그런 또 건조기 역할을 하게 되죠. 집 구경이 한창일 때 갑자기 사다리를 가지고 오는 김현조 씨. 그리고 천장 위 공간을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지붕 아래까지 다락방으로 활용. 단 한 뼘의 공간도 허투루 쓰는 곳이 없습니다. 한옥의 수납 공간은 진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아파트가 수납 공간이 없죠. 한 곳에 장롱을 둬야 되고 한 곳에 고정적인 그런 시설을 갖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수납 공간이 겨울 물건이 위쪽에 가 있고 또 여름 물건이 아래쪽에 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되죠. 창과 문을 통해 바람길이 통하고 길게 뻗은 처마가 빛을 가려주는 곳. 한옥에 사는 김현조 씨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오래 고민하다가 휴아처라고 졌어요. 나를 쉬게 하는 곳. 그러니까 어디 떠나면 집에 얼른 오고 싶고 또 문 열고 나서 이렇게 바람 쐬고 이런 것은 인간이 누려줄 수 있는 최고의 호사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때론 집이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생태 건축이 각광받는 요즘 뜨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볏집으로 만든 집, 스트로베일 하우스입니다. 국내에 처음으로 스트로베일 하우스를 소개했던 이웅희 씨. 그의 집 역시 볏집으로 만든 스트로베일 하우스입니다. 이 벽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완전히 큰 무더기에 소목이형 볏집이 들어있어요. 이 볏집이 워낙 두껍다 보니까 이 벽 자체의 두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cm, 미장한 두께까지 합쳐서 50cm의 벽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220여 채의 스트로베일 하우스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습기에 약한 지프로 지은 집이 안전할까? 된 볏집을 속에다가 그 골조 사이에다가 다 끼워 넣은 다음에 안팎으로 미장을 한 거죠. 볏집이 그냥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면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데 물과 직사광선 같은 것에 노출만 안 돼 있으면은 이건 몇백 년이 갈 수 있는 그런 자재예요. 스트로베일 하우스는 소모기용으로 사용되는 직육면체 모양의 압축 볏집을 벽돌 쌓듯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양면에 황토로 미장을 하는 생태 건축의 한 형태입니다. 황토, 모래, 석회 볏집인데요. 반죽을 비율을 잘 맞춰서 하면은 이렇게 갈라짐이 없는 그런 흙벽이 돼요. 매년 갈수록 석회는 100년 동안 경화가 된다고 그래서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딱딱해지다가 5, 6년 지나면 돌처럼 딱딱해져요. 그래서 집이 아주 튼튼한 집이 됩니다. 운영하던 학원을 접고 호주로 건너가 스트로베일 하우스 건축법을 배운 이웅희 씨. 건축가도 아닌 그가 왜 스트로베일 하우스 전도사가 됐을까? 밭에서도 살고 주택에서 살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토피도 있고 그죠? 그리고 살면서 밤에 자는데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집 말고 좀 더 이렇게 자연에 맞고 우리 몸에 좋은 집을 언젠가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죠. 이웅희 씨는 스트로베일 하우스를 짓고 지난해 귀촌을 했습니다. 귀촌 1년. 이제 아이들은 텃밭에서 노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해졌고 가족은 행복해졌습니다. 소박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살 정겨운 집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바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원이 있는 집을 꿈꿉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쌀 거란 생각에 그런 집에 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나주 금천면에 있는 죽설헌. 10,000평이 넘는 대지에 약 150종의 나무, 과실수, 화초가 대나무 숲을 끼고 우거져 있는 곳. 이곳에서는 시간마저 느리게 흐르는 듯합니다. 이 집의 주인은 화가 박태후. 그는 어떻게 이 아름다운 집을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는 황토 언덕밭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서 나무를 좋아해서 나무를 산에 가서 종자를 받아다가 또는 접을 붙이고 또는 그 삽목을 하고 그래서 어린 묘목들을 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40여 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만들어 왔죠. 예. 황무지를 사서 일구고 나무를 심었던 정성. 정원은 주인의 40년 인생이 빚어낸 걸작인 셈입니다. 예, 여기 길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이게 지금 전부 지금 질경이들이거든요. 이 질경이들은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내 허락 없이 전부 들어와서 사는 얘들이죠. 그러니까 예초기로 키 높은 풀들만 쳐버리니까 질경이들이 전부 번져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밟아도 그 다음날 되면 다 일어서요.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자연 친화형 생태 길이죠. 입구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왓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돌담을 쌓고 싶었지만 돌이 귀해 고가를 뜯어낼 때 나온 기왓장을 모아 만든 길입니다. 잠시 붓을 놓고 이제 밖에 산책을 하는데 달이 떠도 좋고 별이 떠도 좋고 또 요즘은 지금 봄이 돼서 논에 물을 가둬놓으니까 개구리들이 많아요. 개구리 소리 좋고 또 가을에는 풀벌레 소리 좋고 그래서 저는 이 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산책을 하죠. 집도 주인과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거실 바닥부터 벽, 지붕까지 어느 것 하나 주인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마찬가지. 지붕도 지금 저게 옛날에 거푸집이었어요. 쓰고 나면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 구해다가 전부 제가 깎고 페이퍼랑 문지르고 그래가지고 쓴 거고. 지금 저기 저 벽난로를 이걸 제가 지금 디자인해서 만든 거죠. 박태우 화백의 작업실. 커다란 창 앞으로 책상을 배치해 대숲의 바람 소리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넓은 땅에 돈도 안 되는 나무를 심는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박태우 화백은 40년 동안 올곧게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집은 뭐 제 마음의 고향, 하여튼 저의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서 굉장히 피곤하게 활동을 하고 들어왔다 싶어도 저희 집에만 들어오면 피로가 완전히 다 풀리니까 하여튼 저희 집이 저한테는 그야말로 마음의 휴식처. 한 곳에서 40여 년을 뿌리내리고 산 사람. 당연한 것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세월입니다. 우리는 늘 내일의 행복을 위한 집을 꿈꿉니다. 그렇게 희생되어 가는 오늘. 우리가 만난 사람들은 지금 행복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휴식이 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짜 집이 아닐까요?